안녕하세요. 가전제품 개발자가 알려주는 꿀팁 가게꿀입니다. 가전제품을 개발을 하다 보면 사실 어느 분이 사용하실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통 개발할 때 원룸에 사시는 분인지 신혼부부인지 아이가 있는 분인지에 따라서 좀 갈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임산부분들부터 만 3세 이하 영유아인지 아니면 아이가 좀 더 큰 아이들인지 이런 분들에 따라서 개발을 할 때 이렇게 목표와 목적을 두고 개발을 하는데요. 오늘은 슬슬 이제 결혼철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신혼부부와 관련된 가전제품 고르는 법, 이와 관련된 꿀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혼부부분들은 가전제품에 평소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많으세요. 혼자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다 보니까 디자인이 예쁜 제품을 골라야 되나? 아니면 성능이 좋은 제품? 가성비가 좋은 제품 뭐지? 라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매장에 가서들 많이 골라보시는데요. 사실 추천드리기에는 그런 매장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제품을 비교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장을 가서 보시면, 그리고 또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텐데요. 사실 TV나 냉장고나 뭐 이런 큰 대형 백색 가전들은 오히려 고르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어느 정도 크기의 제품들을 고르시면 되는데, 이 제품들 말고 소형 가전제품은 철저하게 가성비를 보시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전기밥솥을 고른다라고 하면 2인분, 2, 3인분짜리를 쓸지 5, 6인분짜리를 쓸지 아주 큰 걸 쓸지를 고민을 하시는데요. 보통 가전제품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소형 가전제품들은 주기가 좀 짧아서 3년에서 한 6년 정도 사용을 하니까요. 아이를 언제쯤 임신을 할지 이런 계획에 따라서 크기를 골라주시면 좋고요. 특히 공기와 관련된 내용들 또는 습도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가전제품은 늘 우리 주변에 켜놓기 때문에 가성비를 특히 중시하셔야 되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몇 평형대인지. 그래서 만약에 신혼집을 잡았는데 이 신혼집의 거실이 8평이야, 안방은 몇 평이야, 이렇게 되면 보통 안방에 한 대, 거실에 한 대 이렇게 놓으시는 게 좋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30평대 굉장히 큰 걸 비싸게 사셔서 거실에 한 대 놓고 아이 잘 되겠지 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한 10평에서 15평형짜리를 두 대를 각 한 방과 안방과 거실 이렇게 놔두시는 게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선풍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선풍기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임신을 또 금방 하시고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DC 전압을 사용을 하고 DC 모터를 또 사용을 하고, 그래서 소음이 가장 작은 그런 제품을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소음은 괜찮고 좀 센 바람이 좋아 라는 분들은 이제 가격대가 좀 저렴한 제품 쓰셔도 좋고, 아니면 서큘레이터를 골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큘레이터 고르실 때도 서큘레이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모양만 서큘레이터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성능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날개수를 보셔야 됩니다. 날개수가 많으면 바람이 멀리 가진 않아요. 우리 사실 서큘레이터는 바람을 멀리 보내려는 게 목적인데, 집이 굉장히 커서 에어컨이 이쪽에 있는데 바람을 저기까지 보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날개수가 3옆 같은 날개가 3개이고 AC로 돌아가는 그런 서큘레이터 골라주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이에 비해서 날개수가 많아서 막 8개, 10개, 11개 이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브랜드인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바람을 멀리 보내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부드럽게 보내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오히려 집이 아무래도 신혼집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용한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큘레이터 고르실 때는 날개수가 또 많은 거를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정수기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예전에 개발을 하려고 몇 번 이렇게 했었는데, 정수기는 이제 역삼투압 방식이 있고 멤브레인 방식이 있습니다. 역삼투압은 다 걸러주는 대신 가격이 좀 비싸요. 근데 얘는 이제 미네랄까지 걸러준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에 비해서 이제 멤브레인 방식은 미네랄도 다 나오지만 역삼투압처럼 완벽하게 걸러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건강에 문제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혼부부라고 하면 저라면 멤브레인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만약에 아이가 몸이 좀 약하거나 해서 좀 더 완벽하게 걸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역삼투압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역삼투압 방식은 저희 가습기 개발할 때도 그랬는데 약간 증류수 비슷하게 나와요. 전기가 거의 안 흐를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걸르기 때문에,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하면 물로 섭취하는 미네랄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고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즘 인덕션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인덕션이 과거에는 열판을 이렇게 뜨겁게 해서 끓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게 갔었는데 최근에 인덕션 냄비는 이제 전자기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온도를 높입니다. 단점은 그 인덕션이 가능한 용기를 쓰셔야 빠른 조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고르실 때 내가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 라고 하면 인덕션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조금 저렴한 제품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색 가전은 이게 가격도 비싸고 사이즈가 좀 크고 막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있다 보니까 브랜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원하시는 선호하는 걸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 가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소형 가전들은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쓸 거고 얼마나 쓸 거고 어디서 쓸 건지 이거에 따라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전제품 개발자가 알려주는 꿀팁 가게꿀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